지난 연말 수서고속철도 SR의 선로에 전기가 끊기는 사고로 160대가 넘는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불편을 겪은 승객들은 분명 SRT 열차 사고인데 KTX 대체 열차가 오고 코레일 직원이 안내하는 등 헷갈린다는 경험담들을 SNS에 줄줄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인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운행이 중단된 SRT 열차 승객들이 줄줄이 코레일의 KTX 열차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 뒤 SRT 출발역인 수서역엔 실제로 자주색 SRT 열차 대신 푸른색 KTX 열차가 서 있습니다. 열차 내부 곳곳에 KTX 로고가 선명한데 안내 방송은 KTX가 아닙니다. 열차는 18시 25분에 부산으로 가는 SRT 359열차입니다. SR과 코레일 간 사고 복구 등 계약에 따라 고장난 SRT 열차 대신 KTX 열차가 대체 투입된 겁니다. 사고 당일 동대구역에선 SRT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코레일 직원들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 역시 두 업체 간 여객 서비스 계약에 따라 생긴 일입니다. 이 밖에도 SR은 승객 운송 외에 역무와 매표, 차량 구매와 정비, 승무원 지원까지 거의 대부분을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어 비슷한 혼란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R은 지난 2016년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는데 업무 대부분을 코레일에 맡기는 이상한 경쟁인 셈입니다. 관건은 이런 경쟁이 철도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느냐일 텐데요. 현재 SR이 보유한 열차는 32편에 정차역은 18개뿐. SR이 없는 지방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동대구역 등 공용역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손해입니다. 두 업체가 통합해 고속열차가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을 모두 운행하면 하루 3만 개의 좌석이 늘고 운임도 현재 10% 저렴한 SRT처럼 모든 KTX가 10% 싸질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KTX와 일반 열차 사이에 적용되는 환승 할인을 SRT 이용객은 받을 수 없고 경쟁 업체 사이라 마일리지 호환도 안 됩니다. 두 철도 공기업의 중복 운영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이 넘는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 왔다 갔다 거래됨으로써 생기는 추가 비용. 딱 그만큼 소비자의 편익 감소죠. 코레일에서 분리된 SR은 돈이 되는 고속철만 운영해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하기 직전까지 줄곧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양한 노선,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3년 연속 흑자를 내다 SR 출범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방 벽지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철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런 기묘한 경쟁 체제는 결국엔 철도 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추진돼 왔는데요. 하지만 앞서 철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은 다시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이고 독일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2016년에 포기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5년 전 출범한 수서발 고속열차죠. SRT입니다. SRT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열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코레일에게 싼 값에 빌려주라는 지침을 만들어놔서 코레일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만들어놨을까요? 먼저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016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코레일이 KTX를 운영하고 있는데 SR이라는 새로운 철도 회사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정부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1800년대 말 우리 철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철도도 드디어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SR은 열차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코레일은 열차가 남아 돌아서 경쟁 업체에 빌려준 걸까? 아닙니다. 새로 사서 빌려줬습니다. 열차 사는 데만 7,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채권 이자율은 3.6%. 그런데 SR에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이자로 환산하면 3.4%입니다. 손해보면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차 빌려주는 값은 당시 국토부가 정해줬습니다. 22대 빌려주고 1년에 353억 원. 그런데 당시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이 정해놓은 임대료율에 따르면 425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손해보지 말라고 정해준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면 536억 원입니다. 경쟁체제라던 정부가 코레일에는 손해를 떠넘기고 반대로 SR에는 큰 특혜를 몰아준 겁니다. 왜 손해보고, 그러니까 특히나 경쟁업체라고 하는데 경쟁업체에 손해보고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코레일은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 MBC는 당시 코레일 경영진이 법률 자문을 받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법무법인은 국토부가 정해준 임대료만 받으면 형법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정해준 임대료 기준을 따를 의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영진은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는 왜 SR에 이런 특혜를 몰아준 걸까?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밀어붙이려고 그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민영화, 철도 민영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반발하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로. 코레일은 지난해 1조 1,60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반면 알짜 노선에 임대 특혜까지 등에 업은 SR은 지난 4년간 누적 968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코레일과 SR 두 회사를 다시 합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연구를 맡겼더니 고속철을 따로 운영해서 매년 55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토부 관료들이 연구를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17번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 시간은 더 걸리지만 KTX 요금의 반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시간은 빨라서 KTX가 좋긴 좋겠죠. 우리 서민들로 봐서는 그 차가 좋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코레일은 시골 구석구석 다니는 열차도 운영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적자는 KTX로 메꿉니다. 그런데 2016년 고속철 알짜 노선을 SR에 떼주자마자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레일은 8월부터 벽지 노선과 이용이 저조한 노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더 효율적이 됐을까?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역. 고속철이 다니지만 수서역까지 가려면 익산에서 SRT로 갈아타야 합니다. 같은 고속철인데 회사가 다르니 표도 따로 끊어야 합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이제 열차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은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거든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 국토부가 민간에 연구를 맡겼습니다. MBC가 입수한 중간 보고서. 코레일과 SR을 따로 운영해 생기는 비효율이 1년에 559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해 10월 국토부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토부에서 전화가 걸려와 연구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시간만 질질 끌다 결국 1년 뒤 완전히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이래서 가업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정산하라. 국토부는 왜 연구를 중단시켰을까? 당시 철도국장은 황성규 현 국토부 2차관.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중단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민영화 논리를 세우고 밀어붙였던 국토부 관료들은 지금도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 내에 예전에 민영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민영화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기 위한 그 시각을 빌어봐요. 국토부는 당시 전화로 연구 중단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연구 중단은 철도 안전사고 때문이었다며 현재 새로운 연구를 다시 맡겨놨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